역대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과 그 배후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간 범위 내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려도 또 다른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안 하면 또 다른 이승만과 박정희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안 하면 또 다른 이명박, 박근혜가 나타나고 또 다른 전두환, 노태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친일, 친미 청산, 뉴라이트 세력 청산, 분단을 극복하는 자주정신이 없는 한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를 퇴진시켜도 이제 머지않아 또 다른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지난 제2화에 이어서 친일, 친미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훼손하고 그 훼손하는 수위가 거의 매국의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과 언론인들이 침묵하고 있기에 오늘 제가 다뤄볼까 합니다. 그 수위가 거의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용화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용화대를 우리는 조선총독부가 다시 복귀했다, 환생했다 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내각과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고위직들, 이런 인물들이, 그런 네트워크들이 친일 성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아주 뼛속 깊이 친일 사대주의, 매국노 사상이 가득 찬 이 불행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이 천공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누가 뭘 합니까? 이 천공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두 인물에게 국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정도로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친일 정권이었는데 더 완벽한 친일 정권으로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남은 3년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친일 정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짝짝짝이 안 나옵니다. 예, 물 한 모금 마시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날, 지난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그 연설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 동원 배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이건 심각한 탄핵 사유다. 그 외에도 수많은 탄핵 사유가 있었지만 여러분, 왜 탄핵 사유가 되느냐? 대법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것을 판결문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고, 그것은 명백히 상권 분립에 위배된 헌정유린이며 굴종 외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상당히 훼손시켰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탄핵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마저 부정하고 홍범도 장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분노를 했고요. 그 외에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서 대통령이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재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국민들, 어민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그것을 즐겨 먹어야 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 시민들,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카르텔, 이런 네트워크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건강과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고 일본 총리와 일본 외교상도 이보다는 더 친일적일 수 없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마음대로 방류할 수 있도록 홍보까지 해주는 이런 정권이 되어서 그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묵인하고, 또 그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하는 걸 묵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일
이 삼국 동맹을 통해서 거기에 암묵적으로 체결을 하는 그런 작태를 벌였고, 독도를 일본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해도 아무런 응대나 조직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오히려 방치하는 걸 넘어서 협력을 해주는, 측면 지원을 해주는 작태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언급한 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이런 친일 행각을 했던 이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그냥 봐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포진하고 있고, 장차관과 고위직 공직자의 임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화됐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이 뉴라이트 세력, 친일 세력들이 언론 장악을 했고, 역사 파트를 장악을 했고, 교육을 장악을 했고, 학자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관료들이 뉴라이트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기업인들이 뉴라이트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군인들이 뉴라이트에 소속이 되어 있고, 말할 수 없는 사회 각 분야 요소에 뉴라이트가 바이러스처럼 지금 쫙 퍼지고 있는 이 상황에 저희가 정말 긴장을 놓치고 있다가는 우리나라를 그냥 통째로 일변에 넘겨줘야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과연 이처럼 친일 성향, 매국적인 성향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것을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다 공감하는 바였고 또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교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61년 일본 문부성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히토스바시 대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잘 들어보십시오. 윤기중 씨가 유학을 했던 그 연도가 1966년도인데 그 한 해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아주 살얼음 같았어요.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지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질 못했는데,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투자해서 친일파를 양성할 목적으로 유학생을 모집을 했는데, 그 국비 유학생 넘버 원, 엔트리 넘버 원,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국비 유학생 넘버 원이 바로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 씨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윤기중 교수가 많은 그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이 한일 국교 정상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또 일본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이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하는 이 김종필, 박정희를 향해서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틈을 이용해서 이 윤기중은 바로 유학을 갔던 겁니다. 그 정서가, 그때 당시 대학생들의 정서가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일본에 갔다가는 거의 왕따를 당하고 매도를 당할 정도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당시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기중은 야싸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유학을 갔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일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친일파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일파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주 목격되는 거고 아주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따님이 일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또 어느 분의 아드님이 일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 며느리도 보고 일본 사위도 봅니다. 그런 패밀리들은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친일파라는 자체는 우리가 하도 그동안 각인된 게 있고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주입이 됐기 때문에 친일파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 친일파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이 친일파라고 하는 용어
를 제가 이제 설명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인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친일파 중에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일본을 대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일본을 대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무역업을 하고, 일본을 대상으로 많은 일들을 할 때 이 일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또 유학생을 자녀들을 보냈다거나 이러면은 그건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외교, 일본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외교를 함으로써 뭐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협력하는 거, 이것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나쁘나, 민족 반역자, 나라의 국익을 팔아먹고 일본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매국노, 부역자, 민족 반역자,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역사가들이나 이 많은 분들이 순화를 해서 친일파라는 용어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여러 가지 다면적인, 다중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기중 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추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본이 윤기중 씨 같은 인물을 국비장학생으로 데리고 가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거의 일본 스파이를 만듭니다. 일본 국비 유학생들은 일본의 국익에 충실하게 일본의 정부가, 학교 당국이 원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이 국내에 들어와서 수행해서 리포트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년 동안 등록금과 학비와 이런 유학 자금을 제공받고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일본 나리타 공항이나 이런 공항의 그런 관세점에, 관세 그런 부서에 착출이 돼가지고 한국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그들을 상대로 할 때 한국어를 일본인들이 못하니까, 관세청 직원들이 못하니까 우리 한국 일본 유학생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다 포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정보로 활용하고, 이런 일들을 한국 유학생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게 일본의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45년 패망한 이후에 조선에 대한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조선의 그 식민지가 36년 동안 되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니까 우리 한국을 경제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75년 가까이 한국의 아주 유능한 그런 인재들과 수재들, 인텔리 계층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을 마구마구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관을 세웠느냐, 1995년 이후에는 아세아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문대에 설립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거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석춘, 연세대 유석춘 교수, 서울대 이용훈 교수, 이런 인물들인 거죠. 그러면 이 아세아 문제 연구소는 일본 어느 기관과 소속해서 세웠느냐? 그것은 바로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를 설립한,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일본 재단에서 우리 한국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명문대 중심으로 아세아 문제 연구소를 세워서 우리 유능한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한테 일본 유학 자금을 대주고 일본의 우호적인 학술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해서 일본이 원하는, 일본 지향적인, 일본 국익에 충실한 인재들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런 모임도 만들고, 여기에 이용훈 교수나 뭐 유석춘 교수 뭐 이런 사람들 다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주호 씨가 다 여기 소속이 되어 있고, 또 통일부 장관을 하는 김영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소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안중근도 테러리스트고 백범김구도 테러리스트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일제 36년은 우리 조선이 피해본 거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근대화를 가져다 준 고마운 것이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또
친일 인명사전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나쁜 행위다 이러면서 유석춘 무리들이 그렇게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될 때 막 팔짝팔짝 뛰었죠. 분노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격가지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동지와 함께 어느 인터넷 사이트 프레스 아리랑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을 세웠는데 그 프레스 아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고 싶었는가 하면 친미 인명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친미파 사전. 우리가 친일파들은 이미 너무 많이 정죄도 되고 심판도 받고 간헐적으로 우리가 단죄를 하고 있는데 이 요놈의 친미파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좋게 보거든요. 미국을 우호적으로 보고 친미파들은 아주 거부감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친미파들이 친일파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성 X파일을 공개하니까 선배 국회의원들이 불러다가 노 의원 국회의원 재선하고 삼선하고 계속 하려면 삼성하고 미국은 건드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훈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삼성하고 미국을 건드는 게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지금의 정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2회 때 대통령실의 실세, 용산 대통령실의 실세라고 하는 이화를 발표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는데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미 FTA 대표가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부를 하면서 Fighting like hell. 나는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정도의 친미파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얼마나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미 대사관에 파일을 갖다 주고 서류를 갖다 주고 회의 기록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역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정식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윤기중이 대한민국 일본 국비장학생 1호라고 하는 것에 큰 방점을 두시기 바라고 그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여러분 윤기중 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어요. 한일 협정 당시 일본 유학을 가는 거는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노하고 의분에 찬 이 대학생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그 36년 동안 피해를 봤던 걸 단돈 몇 억에 그 나라를 협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탕감시켜주고 복구시켜주는 이런 작태를 김종필, 박정희의 이 행태를 분노하고 있을 때 35살, 34살의 나이였습니다. 윤기중 씨가 일본 유학 갈 때 30대 중반의 윤기중 씨가 자기만 몰래 모든 대학생들이 일본을 향해서 싸울 때 자기만 몰래 일본 문무성 포섭이 돼서 그렇게 일본 유학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본 문무성에서 한국의 엘리트들을 포섭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거액의 장학금을 살포할 때 거기 제일 먼저 넘버원으로 걸려들은 거예요. 포섭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97년도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응용통계학과 교수를 지냈고 뉴라이트 회원인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당시만 해도 모든 기득권 세력의 뿌리들이 사실 친일 세력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07년 7월 달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사회분과 제6분과 회원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그 회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3명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 3명의 추천을 한 인물들도 다 친일 성향의 인물들이 윤기중 교수를 추천해서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고 그분들에게는 매달 여러분의 혈세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고에서 190만 원가량의 수당이 매달 지급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분노스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꼭 소개를 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 설립이 됐을 당시에는 친일파들이 이 단체를 설립을 했고 초대 멤버로 꽉 잡고 있었어요. 기득권 세력으로.
김한란 박사, 이화여대 김한란 총장, 연세대 백낙중 총장, 고려대 유진호 총장,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친일 사학자의 대표적인 인물 이병도, 고승재, 고환경, 김두원, 김준보, 남흥우, 박일경, 신기석, 신석호, 이인기, 이항영, 이런 인물들인데, 이 중에서 내가 불렀던 이름들 중에서 서울대는 이병도, 고려대는 신석호, 이거 잊지 마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고려대, 서울대 그 제자들이 지금 오늘날 강단사학자들이 돼가지고 친일 성향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이 결과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또 그 제자들이 또 강단사학자들의 주역이 되고 있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런 참담하고 참혹한 도미노 현상이 지금 학계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윤기준 교수가 매달 190만 원 가까이 받는 돈의 그 통장을, 사본을 우리가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있는 대선 기간에 이게 공개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윤기중 씨의 개인 통장에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보낸 그 액수가 187만 5천 원, 하나는 10만 원, 하나는 177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20년 동안 한 4억 원 정도를 국고를 수령을 한 겁니다. 윤기준 교수가. 여러분, 뭘 잘했다고 이런 걸 받아요? 뭘 잘했다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이런 자들에게 혈세를 지원을 합니까? 친일파들이 세운 이 대한민국 학술원의 이 활동을 뭘 지원할 게 있다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들어간 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또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총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5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한 42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 그들 중에 이제 사망하신 분들은 286명대입니다. 지금 남은 분들이 한 150명 정도가 약 안 남았죠. 아무튼 그 중에서 이 15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명의 이런 친일파들이 이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을 장악을 하고 설립 초기부터 장악을 해서 이런 200만 원 정도의 국고를, 활동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이 친일 회원들이 초대 회원들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그 후배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발표되는 모든 학술적인 문학, 철학, 역사, 수학, 물리학, 윤기준 교수의 응용 통계학, 신학, 모든 분야가, 학문 분야가 친일 성향적으로 기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뇌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아주 하이타이 물에 그냥 세척하다가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일파 문학인들의 그 시를 암송하고 친일파 문학인들의 소설을 주입을 받고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모인숙, 알고 보니 친일 시인, 춘원이 강수, 알고 보니 친일 문학가, 노산이 은상, 하여튼 한도 끝도 없어. 이런 일들을 이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들과 문교부 교육부가 해왔는데, 이런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걸 눈뜨고 봐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혁명적인 이런 국정으로 누가 이걸 이끌어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볼 때는, 나는 여기 투표권도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어요. 이게 왜 공개가 됐느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것도 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통장 사본 한번 더 띄워보세요. 윤기중 씨. 이게 윤석열 대선 기간에 이게 왜 공개되는가? 이게 우연히 공개된 겁니다. 이게 자기들 해명하느라고. 뭐냐 하면
윤기중 씨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의 주역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기중 씨의 연희동 사택을 매매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특검을 받을 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과 연루가 돼 있고 그 담당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가 왜 자기 부친의 연희동 집을 사주냐고요. 왜? 이것을 이제 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적을 하니까 통장 사본을 계약을 했다 하는 액수를 공개하다가 이것까지도 얼떨결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넘어가시죠.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이 후보가 후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천일공노할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정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부르르 떨려요. 제가 왜 떨리느냐, 하필이면 2006년도에 이명박 씨가 윤봉길 사업회장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윤석열이가 출마할 때 출마 대권도전 기자회견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신들의 어떤 친일 행각의 컴플렉스를 윤봉길 의사를 활용해서 악용해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신분 세탁을 해보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아주 불순한 겁니다. 지금 아주. 그리고 또 이것을 이 윤봉길 기념관을 얻는데 렌트하고 빌리는 거, 이거 정치 행사는 원래 안 빌려주는 건데 누가 빌려주느냐? 김건희 여사의 고려대 대학원 동기, 또 의전 비서로 있다가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학력 위조 논란 때문에 이제 쫓겨난 김승희 씨. 이 김승희 씨가 이때 당시 만든 컴퍼니를 통해서 이 윤봉길 기념관을 빌려서 이런 윤봉길 의사에게 치욕을 주는 이런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윤석열 씨가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기자회견 때 죽창가를 부른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항일 투사들, 또 독립운동가들, 진보들을 비난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아주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의 출마 기자회견을 말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일입니까? 뭐라고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가 하면 왜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까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념 평양적인 죽창가 때문에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 이러면서 이제 썰을 풀어 나갔거든요, 그날. 근데 알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더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윤 후보의 이런 역사 인식이 일본과 너무나도 똑같아가지고 내가 경악을 했죠.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의,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오늘 제가 끝나기 전에 최초 공개하는 천공이 일본에 대해서 발언하는 동영상도 잠깐 맛배기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 친일에 기반을 둔 조중동 같은 이런 아류 이런 매체들이 윤석열을 지지를 보냈던 것이고, 김건희나 장모의 비리에도 눈을 감아주고 소극적이었던 것이고, 정상적인 레가시 미디어들이라면, 주류 언론들이라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마할 때 아예 싹쓸 잘라버리고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필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다 이 검증을 했었어야죠. 근데 오히려 지지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출마를 하고 당선이 돼서 내각을 짰는데, 그 내각을 짠 장차관들이나 고위직들이 하나같이 심각한 자들로 짜여져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만든 이런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연루됐던 이창용 씨를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씨를 경제총리, 경제부총리, 한덕수를 국무총리, 이 세 사람은 이창용, 추경호, 한덕수
이석수 이 세 사람은 뭐 론스타 사건에 먹튀를 하고 20년 전 얘기지만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런 범죄 이런 연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 국가 부도 사태를 이런 만든 주범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떡하니 갖다 앉혀놓으니까 경제가 잘 돌아갈 일도 없고 뉴라이트의 핵심인 이주호를 갖다가 교육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여러분 이주호가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이주호가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에 앉혀놓으니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이 교육이 엉망진창입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주호가 저질렀던 그런 많은 뉴라이트의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연설할 때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다 이주호가 입안한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부 내에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들이 연구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하고 집단 성명을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이주호 장관이 이 연구진들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수정을 해버린 겁니다. 조항을. 그냥 민주주의에다가 자유자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다 자유를 집어넣고 그냥 민주주의에다가 자유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헌법에서 명기된 민주주의의 이 보편적인 가치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평등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왜 굳이 자유를 넣느냐? 북한과 우리가 다르다. 북한은 포합적인 나라고 한국은 남한은 자유가 있는 나라다라고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을 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2011년도에 또 이렇게 이주호가 그 당시 맡았던 직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의 역사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잖아요. 2011년도에. 그리고 이 이주호가 주장하는 게 철진한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시장 만능주의. 이 시장 만능주의를 가지고 1,00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 시민들,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얼마나 일본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일본의 간과 쓸개를 다 빼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가 우리 꼭 주목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요직 중에 한 명인데 이 이주호를 우리는 왜 한 번 다시 주목을 하는가 하면 이주호가 사회부총리 역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 직은 대단한 직책이라서 우리나라의 사회, 교육, 문화 이 정책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친일적인 교육, 친일적인 사회, 친일적인 정책을 총괄한다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